좋아하면 울리는의 새 배우분들 김소연 씨, 정다람 씨, 송강 씨 그리고 연출을 맡은 이나정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하트수는 아마 좋아하면 울리는 에 대한 우리 기자님들의 응원과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를 좀 들어볼까요?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셨는데 가람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아하면 울리는에서 이혜영 역을 맡은 정가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소연 씨. 네, 안녕하세요. 좋아하면 울리는에서 김조조 역할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강 씨. 안녕하세요. 좋아하면 울리는에서 선우 역을 맡은 송강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이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정말 우레아 같은 프레쉬를 터뜨려 주셨는데 이 온몸으로 좋아하면 울리는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연 씨, 네. 좋아하면 울리는 어떤 작품입니까? 네, 저희 좋아하면 울리는은 이제 반경 10m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조 알람 어플에 그 조 알람이 울리는 그런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조조, 혜영, 선호가 얽히는데 그 세 남녀의 뭔가 감정의 변화라든지 그런 풋풋한 사랑을 그린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네. 이 짧은 작품 소개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는데요. 이 감독님, 이 작품이 원래 청계영 작가의 아주 유명한 웹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원작의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드셔서 이렇게 연출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청계영 작가님 만화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언플러그도 보이고 네, 그렇죠? 오디션 예. 막. 일단 청계영 작가님 작품에 대한 그런 믿음이랑 좀 그런 팬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흔히 말하는 순정 만화라고 하잖아요. 네. 원작 웹툰이 꼭 그런 밝은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진지하고 좋아한다는 감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룬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듯이 좀 로맨틱 코미디나 하이틴 청춘물이라기보다는 좀 깊이 있게 주인공들의 사랑과 상처를 다룰 수 있어서 그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좀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웹툰을 이 작품을 하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연출하시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그 어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어려웠었어요. 좀 주인공들이 딱 봤을 때 감정이 깨지지 않으면서도 진짜 같았으면 좋겠고 설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나 기능으로 많이 고민을 했고 또 만화는 좀 풋풋하고 단정하다, 좀 깔끔하다, 설레인다 그랬다면 오리지널 시리즈는 좀 역동적이고 거칠고 사실적인 느낌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역동적이고 거칠고 사실적인 작품. 이 감독님의 전작이죠. 쌈마이웨이도 저 본방사수하면서 너무나 재밌게 봤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진중함과 재기발랄함이 또 함께 두루 갖춰진 웰메이드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분이 함께해서 더욱더 웰메이드 작품이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봐주세요. 눈부신 이분들 세 분이 함께 있으니까 그 시너지가 더 엄청난 것 같은데요. 예, 한 분씩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역할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김소연 씨, 조조는 어떤 인물입니까? 조조는요. 굉장히 힘들고 거친 상황 속에 놓여진 아이인데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거칠고 힘든 것만이 아닌 되게 밝고 단단하고 긍정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안쓰러우면서도 계속 보면 끌리고 또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궁금한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가람 씨가 맡은 혜영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혜영이는요, 이제 선호랑 완전 단짝인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선호랑 같이 자랐는데 이제 혜영이는 가정 형편이 이제 넉넉지는 않지만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 항상 자기보다 남을 배려 많이 하고 가슴이 따뜻한 아이입니다. 그냥 정가람 씨 자체네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혜영이의 절친이죠. 송강 씨가 맡은 선호 어떤 인물인가요? 아, 네, 저는 혜영이의 절친이고요. 선우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부잣집에서 자라서 되게 부러울 것 없이 자란 것 같지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겉과는 다르게 내면은 굉장히 공허한 그런 아이입니다. 네, 세 분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세 인물이 어떻게 얽히고 이야기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서 세 분이 무척이나 막 즐거워하시고 설레하셨는데 소연 씨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요? 새삼 그때 추억이 다시 살아나면서 되게 현장이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다들 친구들처럼 정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함께하신 이 배우분들도 빨리 기대하고 있는, 빨리 보고 싶은, 좋아하면 울리는 언제 볼 수 있나요? 22일에 볼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내일 8월 모레죠? 20일. 며칠 더 기다려야 되지만 저희가 오늘 이 제작 발표회 영상 보시면서 좀 그 아쉬움을 좀 달래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좋아하면 숨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재채기와 함께 숨길 수 없는 그 마음. 오늘 제가 그 마음을 엿보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주시죠.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최첨단 거짓말 탐지기가 무대 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좋아하면 숨길 수가 없는 이 좋아할람의 내용처럼 저희도 숨길 수 없는 거짓말 탐지기가 나왔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분들에게는 강력한 짜릿함이 있을 것이야. 자, 일단 배우 세 분 손을 넣어주세요. 넣어요? 네, 넣어주세요. 질문을 받기 전에 스캔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으로 이 스타트 아닌 왼쪽 버튼 요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와드릴게요. 스캔을 떠야 됩니다. 네. 자, 스캔을 뜨고 있죠. 스타트 버튼. 자, 스캔을 뜨고 있습니다. 자, 좀만 기다리세요. 자, 아직 아닙니다. 자, 스캔 중이고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분. 좋아하면 울리는 원작가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나야 나. 내가 싱크로율이 가장 높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아니요. 네. 솔직하게 해도 돼. 송강 씨? 네? 네. 자,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이거 거짓말이 더 뭐야 이게? 누르겠습니다. 자, 꺼졌는데요? 자,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할까요? 잠깐만요. 김소연 씨 괜찮습니까? 네. 거짓 들어오고 있는데 괜찮아요? 김소연 씨 감각을 못 느끼는 건가요 지금? 자, 두 분은 초록불이고요. 김소연 씨 괜찮으신 거예요? 전기 안 했어. 빨간불인데요. 빨간 불. 거짓말이네. 자, 지금 김소연 씨 잠깐만, 이게 전기를 더 세게 해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김소연 씨만 지금 빨간불. 그리고 세상에. 아니, 저 자, 별을 혜영 탑니다. 역을 맡은 가람 씨는 진짜로 아니다. 내가 싱크로율이 100%가 아니다. 그러셨고 맞다 그랬는데 진실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밝혀볼게요. 김소연 씨는 아니다 그랬는데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낱낱이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고요. 입장 정리들을 다 속으로 생각하시고요. 감독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와우. 손을 넣어주시죠. 스캔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또 송강 씨가 네, 스캔을 뜨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감독님. 좋아하면 울리는 원작가 싱크로율이 아주 높게 내가 기가 막히게 연출을 잘했다. 하나, 둘, 셋. 네. 네라 그러셨습니다. 자, 스타트 눌러주시죠. 과연 진실일까요? 진실로 나왔습니다. 바로 진실로 나왔습니다. 정말 연출을 잘하시는 걸 인정하면서 진실로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씨, 네. 조금 전에 아니다. 아니에요. 제가 최고의 싱크로율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으로 나왔거든요. 네. 사실 청계영, 이 원작자인 청계영 작가님이 처음 시리즈화가 결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배우가 김소연 씨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알게 되신 몰랐었어요. 건데. 네. 그리고 또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이 가상 캐스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가상 캐스팅할 때도 항상 1번으로 언급이 됐던 배우가 김소연 씨거든요. 네. 처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땠나요? 제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조조를 제가 해줬어야 됐는데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되게 원작 팬이었어요. 워낙에. 네, 워낙 팬이었고 이 드라마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때 가상 캐스팅도 다 찾아봤고 다른 배우를 응원하는 쪽이었어요. 저는 이미, 오히려 예. 조조 역할에 그랬는데 저한테 이렇게 뭔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약간 네. 조조가 또 워낙 매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랑스럽고. 맞아요. 네. 그래서 잘 표현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작기 영상에서도 만나봤지만 캐스팅 당시 이 혜영에 대한 팬심을 아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 때. 네. 혜영파 맞습니까? 네, 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혜영파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혜영 역할에 우리 가람 씨도 혜영에 대한 팬심이 엄청 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극 어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저도 원래 이제 원작을 이제 진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이게 만들어진다 했을 때 진짜 혜영이를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 오게 돼가지고 감독님을 만나고 이제 적극적으로 엄청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팬이다. 봤던 이제 혜영의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원작 팬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팬심을 어필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지금도 표정에서 하트가 막 느껴져요.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 여러분 9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분입니다. 선호 역의 송강 씨 900대 1 엄청난 제작 그 결정 단계 때부터 사실 이 역할 선호 역에 누가 캐스팅될까를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캐릭터인데 어떤 마음으로 오디션에 임했나요, 송강 씨? 오디션장에 가면 되게 후회가 많이 남는 게 제 자신을 다 못 보여주고 나왔을 때 후회가 되게 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조알람 오디션 볼 때는 후회 없이 저를 다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봤었습니다. 네, 어떻게 후회 없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호 역할을 또 맡으신 거죠? 그건 감독님이 네. 저는 후회 없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유일하게 싱크로율이 가장 완벽한 사람은 나야 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송강 씨고 진실로 나왔거든요. 선호, 이 캐릭터는 내 거다. 확실합니까? 네.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님한테 여쭐게요. 감독님 사실 이 캐스팅을 보니까 감독님 방향으로 진짜 절을 하고 싶은 그런 지금 캐스팅 성사인데 이 세 분을 캐스팅하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김소연 배우님 같은 경우는 뭐 외모적인 싱크로율도 높지만
저는 굉장히 풍부한 연기력을 중요시 생각했어요. 조조가 밝은 것도 있지만 이제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상처도 있고 또 설레이는 순간부터 이별하는 순간까지 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캐스팅했던 것만큼 나이에 맞지 않는 풍부한 연기력을 보여준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가람 배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도 900명 넘게 오디션을 보고 또 이제 가람 씨를 봤지만 그 눈빛이 요새 그 20대 배우 같지 않게 좀 서정적이고 맑다 맞아요. 그런 그리고 좀 청량하다, 따뜻하다 이런 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고요. 송강 배우는 1차 오디션 뭐 이런 거 들어왔을 때는 그때 모델이나 아이돌 분들도 많이 오디션을 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델인가 이제 아이돌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연기만 보고 연기자 준비만 해왔었더라고요. 그리고 매 오디션마다 항상 모습이 좀 변한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밝았다가 좀 시크했다가 좀 장난기 있었다가 차가웠다가 이래서 기본적으로 좀 자신감이 넘치고 해맑은 느낌이 있었어요. 해맑고. 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봐서 이제 선호도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궁금해졌어요. 물론 22일 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다 만날 수 있겠지만 가람 씨 서정적이고 맑은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자 줌 들어오고 있죠? 자 우리 가람 씨한테 기다리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적이면서도 맑은 표정 한번 기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정적이면서도 맑은 표정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송강 씨는 밝고 재기발랄하다고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죠? 밝고 재기발랄한 송강 씨 한번 만나볼까요? 앞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김소연 씨, 우리 김소연 씨는 깊이 있는 눈빛이라고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깊이 있죠. 소연 씨, 깊이 있는 눈빛. 이 눈빛입니다, 여러분. 와, 너무 좋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세 분을 진짜 이 좋아하면 울리는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좋네요, 정말로. 자,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요. 모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자, 네 분 모두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대주시고 일단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면 울리는 속 어플이 실제로 있다면 이 중에 가장 많이 어플이 울릴 사람은 나야 나. 자, 하나, 둘, 셋.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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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죠. 네. 자, 과연 진실 나왔고요. 감독님 진실 나왔고요. 정가람 씨, 송강 씨 진실 나왔고 김소연 씨 거짓 나왔습니다. 김소연 씨 숨길 수 없는 최첨단 기계 앞에서 지금. 자, 그렇다면 김소연 씨께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씨, 지금 다 아니라 그랬는데 다 진실이 나왔는데 소연 씨만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소연 씨는 아까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닌 누가 제일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 아니면요? 예. 저는 이 오빠가 맞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아, 송강 씨가. 송강 씨가.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알람이 가장 많이 울릴 사람은 나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어플이 실제로 있다면 김소연 씨한테 엄청나게 지금 알람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덕이라고 할 만큼 나는 혜영파였다. 혜영이 어떤 점이 좋았나요? 그 원작을 보시면서. 근데 사실 선호랑 혜영이 파가 많이 갈리는 게 엄청 갈려요. 선호도 정말 매력이 있고 혜영이도 정말 매력이 있어서 사실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혜영이를 고른 이유는 이제 혜영이는 이제 엄청난 순정파거든요. 순정파 맞아요. 정말 오랜 세월 그렇게 조조만 바라보며 짝사랑을 해오는 그 모습이 되게 짠하면서도
너무 대단하다. 저렇게 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구나를 웹툰을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혜영이를 응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정가람 씨한테 여쭙게 알고 있었나요? 해영파라는 걸? 김소연 씨가? 잘 몰랐습니다. 아, 잘 몰랐고 오늘 이거 다시 거짓말 탐지기 들어가 볼까요? 오늘 송강 씨는 어떻게 조금 서운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선호도 순정파인데 혜영이를 좋아한다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응원을. 아니 근데 진짜 22일 날 전 세계 오픈이 되고 나면 해영파와 선호파 맞아요. 정말 박빙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두 캐릭터 다 너무 매력이 있는데요. 감독님은 만약에 실제로 이 어플이 있다면 누가 가장 많은 알람을 받을까요? 저는 소연 배우인 것 같아요. 조조. 네.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하영이 선호에게 일단 동시에 사랑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조조 항상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을 봐도.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뭐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저는 굴미가 굉장히 센 캐릭터거든요. 그 빨간 머리의 굴미가 이제 고민시 배우님이 연기를 해주셨는데, 굴미랑 싸우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굴미랑 싸운다거나 뭐 이모하고 한테 굴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보면 그 상처가 있는데도 딱 구겨지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당차고 멋있는 눈빛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로서도 멋있고 또 남자들한테도 다양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마 이 진짜 다양한 모습들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 같은데 감독님의 또 섬세한 연출이 굉장히 큰 몫을 했겠지만 이 촬영을 하면서 배우분들이 이 역할, 이 씬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줘서 굉장히 보람되고 놀랐던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순간순간. 어떠셨나요, 감독님? 네, 그 방금 말했듯이 조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떤 꼭 잘 싸워서가 아니라 굴미랑 있는 씬 같은 경우에서 우리 어떤 좀 폭발적인 에너지도 나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있게 감정을 표현해 줬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멜로 드라마다 뭐 로맨틱이다 이렇게 로맨스물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깊이 있는 결을 조조를 통해 볼 수 있겠구나 그랬었고 선호랑 혜영이는 원작 장면을 되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혜영이가 그 자전거 타면서 꽃 모양으로 돌 때 그 고백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차여도 로맨스야 뭐 완전 이런. 식품이죠. 예. 그리고 선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랑을 할 때보다 그 차였을 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슬플 때. 그쵸, 슬플 때. 9m, 거절당했을 예, 때. 그 9m 99cm까지 다가갔는데도 너가 안 오니 뭐 이런 대사들 그래서 할 때 둘이 너무 잘해줘서 원작 이상의 그런 명장면처럼 보이게 연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또 뽑아주신 명장면들을 들으니까 지금 더 기대되고 설레는데 그랬던 배우분들이 생각하는 명장면 또는 명대사 내가 이걸 하면서도 또는 들으면서도 너무 심쿵했다 하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면 좀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소연 씨부터? 저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조 캐릭터에서는 그 구겨지지 않을 거야라는 대사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구겨지지 않을 정말 거야. 조조라는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대사라고 생각해서 그 대사를 하는 그 장면이 원작에서 이렇게 골목길에서 좁은 골목길인데 선호랑 나란히 앉아서 선호가 갑작스럽게 이제 뭐 갑자기 뽀뽀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막 서로 대화를 막 하게 돼요. 그때 되게 서로를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촬영할 때가 굉장히 설레고 개인적으로 너무 웹툰에서 보던 그 설렘과 또 다른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구겨지지 않을 거야. 네. 하람 씨는요? 저는 나한텐 그게 다 로맨스야. 너랑 하는 거니까. 이 대사가 있는데 이렇게 달콤하게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혜영이가 조조를 생각하는 마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명대사 탄생입니다. 송강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혜영이와 처음 이제 우정이 틀어지는 계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선택은 김조조가 하는 걸로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사, 과연 이 세 분이 명대사로 꼽아준 그 장면들이 어떻게 또 보는 이들을 설레게 만들지 8월 22일 날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하면 울리는 너무 궁금한데 이제 공개할 날을 며칠 뒤에 앞두고 궁금하신 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가장 빨리 손을 들어주셨어요. 기자님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의 이은혜 기자입니다. 네. 아까 잠깐 싱크로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외적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서 자신들이 연기한 캐릭터가 어떤 점이 닮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분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조 캐릭터와 우리 소연 씨가 어떤 점이 뭐 외적인 부분 말고도 닮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조조를 연기할 때 저랑 닮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차분하고 조금 조용하고 약간 어두운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힘들고 약간 좀 슬프고 우울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모습도 충분히 저에게는 갖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고 되게 강한 그런 내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조가 언뜻 보기엔 되게 연약하고 뭔가 약하고 막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되게 안쓰러운 캐릭터인데 그 안에선 굉장히 단단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단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이 많이 됐고 그래서 캐릭터 연기를 할 때 조금은 수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도 굉장히 단단하고 당차게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람 씨는 어땠나요? 저는 혜영이를 할 때 네. 이제 혜영이가 이제 앞에서는 항상 밝고 이제 에너지 넘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의 뭔가 아픔과 뭐 걱정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이 있죠. 있겠지만 혜영이처럼 이제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이제 에너지 넘치는 모습과 이제 저 혼자 끙끙 앓고 이런 모습들이 저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좀 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 있고 사려 깊은 점이 또 닮았고 송강 씨는 어떻습니까? 선호와 닮은 점. 선호가 행동은 자기 멋대로 해도 내면은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거든요. 자기 의사 표현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까 전에 싱크로율 나야나 맞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예, 네. 네. 농담입니다. 예, 그런 점이 좀 표현을 안 하는 점이 안 하는 점이 닮은 게 아닌가. 닮았다. 아마 오픈하고 나면 선호한테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 기자님 잠시만요. 왼쪽부터.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 문수연 기자입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드라마가 시즌제로 제작되는데 몇 시즌까지 제작될 예정인지 궁금하고 또 원작이 장기 휴재 중인데 드라마는 어디까지 웹툰 전개에 따라가고 어느 부분이 다른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감독님. 네, 일단 시즌 1이 반응이 좋으면 이제 시즌 2가 제작이 되겠죠. 그래서 시즌 1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 1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이 중간 좀 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 과연 조조의 선택은? 이란 느낌으로 성인 시절의 모습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즌 2를 봐야겠네요. 예, 저도 시즌 엔딩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보통 한국 드라마를 하면은 그냥 끝을 딱 내는데 이거는 오리지널 시리즈는 다음 시즌을 꼭 볼 수밖에 없게 하는 엔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조의 선택이 이제 궁금해지게 이번 시즌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른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의 교복 입은 선우혜영 조조의 모습도 보지만 또 이제 어른이 되어서 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휴재 중이신데 또 이제 올해 안에 아무래도 또 마무리를 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또 다음 시즌에서 또 그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중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 리포터 안희슬입니다. 네. 배우분들 세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넷플릭스 통해서 190여 개국에 아마 동시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해외 팬들도 동시에 보시게 될 거라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연 씨 어떠세요? 소감이? 사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랫폼에 올라오는 업로드 되는 경우는 처음 해봐서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실감이 잘 안 나요, 사실. 그래서 뭔가 떨리고 긴장도 되는데 아직까진 실감이 안 나서 아마 공개됐을 때 반응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보지 않을까. 근데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고 자유로운 플랫폼인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람 씨 기분이 네. 어떠십니까? 일단 190개국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너무 큰 거여가지고 이제 각각 문화도 다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실지 이제 한국적인 이제 만약 정서가 있다면 이제 외국 분들이 그런 걸 어떻게 보실지 너무 궁금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기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역시나 또 설레하고 계시는데 송강 씨는 어떠세요? 저도 가람이 형과 같은 의견인데요. 190개국에서 나오는데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보여질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걱정되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오픈이 딱 되고 나면 전 세계 이제 방영이 되고 나면 해외에 만약 여행을 가거나 갔을 때 러브 알람 행영 써노 막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 듣기만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네요. 또 질문 있는 기자님, 네, 중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이뉴스 이정범이라고 합니다. 네. 그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특징이 좀 감독한테 전권을 위임하는 걸로 좀 유명한 플랫폼인데 최근에는 좀 가이드를 준다는 쪽으로 얘기가 들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 만듦에 있어서 아예 전권을 다 받고 감독님 의도대로 다 되신 건지 아니면은 넷플릭스에서도 좀 일정한 가이드를 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함께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네, 연출적으로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좀 대본 회의부터 거의 크리에이터 디렉터 분이시라고 해야 되나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회의를 같이 하면서 대본을 좀 디벨롭했고요. 생각했던 거랑 달랐던 거는 이게 190개국으로 번역되고 준비되는 과정도 있을 거고 이게 4K에 좀 기술적인 부분의 사양이 높다 보니까 후반 작업 시간이 제가 평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걸려서 그런 면에서는 촬영이나 그런 프리 프로덕션이나 포스트 프로덕션이 이렇게 짜여진 이 스케줄대로 소화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 세계 동시에 오픈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개가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준비 과정이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혹시 계십니까? 기자님 잠시만요. 네,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포커스 이수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워낙 원작의 청계영 작가가 오래전부터 많이 사랑받은 작가고 그래서 그 작품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들을 특히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데 각자 새 배우님들은 각자 배역 맡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캐릭터 어떤 부분은 가장 중점적으로 해석을 했고 가장 애를 썼던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진짜 원작이 워낙 사랑받은 작품이라 거기에 대한 그 소연 씨 부담감은 없었나요?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원작 팬분들도 많으시고 또 해석하기 나름의 여지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그래서 감독님께 더욱더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 조조라는 역할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캐릭터가 아니고 되게 그 안에서도 혼란스럽고 되게 뭔가 고민도 많고 힘든 점들이 많은 캐릭터라 이 아이를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사랑받는 여주인공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조조라는 캐릭터한테 어떻게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조조가 이제 사랑받는 캐릭터인 만큼 그만큼 매력이 있어야 할 텐데라는 부담감이 커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연기에 임하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중점은 이제 마냥 불쌍한 캐릭터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냥 무슨 안쓰럽고 너무 그냥 처량한 소녀처럼 보일까봐 그렇지 않은 아이기 때문에 그런 안쓰럽고 막 챙겨줘야 되고 보살핌 받아야 되는 그런 캐릭터가 단순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얼마나 다각도로 고민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혜영, 네. 어떠셨나요? 가람 씨는? 왜냐면 혜영을 사랑하는 아끼는 팬들이 워낙 많아서.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광팬이었던 것처럼 이제 워낙 이제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혜영이를 최대한 이제 내가 생각하는 혜영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혜영과 똑같을 거라고 믿었고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얘기도 촬영하면서 많이 하면서 이제 임했고 그리고 혜영이를 연기하면서 뭐 굉장히 중점을 뒀다기보다 그냥 씬씬마다 그냥 좀 솔직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선호랑 이제 같이 할 때 이제 조조를 만나면서 바라볼 때 그런 이제 마음들이 이제 시청자 분들께도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왜냐면 가람 씨 자체가 워낙 원작 팬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정말 많이 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송강 씨는 어땠나요? 선호 역할을 맡으시면서 부담감은 없었나요? 저도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웹툰을 보면 그 선우라는 캐릭터가 완전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은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표현하는 선우가 그 웹툰에 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맞게 하는 걸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선우가 표현했을 때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중점은 선우가 되게 말이 없어요. 웹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순간순간 보이는 표정들로 최대한 중점을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깊이 있는 고민이 깊이 있는 표정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왼쪽으로. 예.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송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제작을 하시면서 성기영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작가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지? 예, 항상 좀 자주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작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닌데 큰 틀에서 좋아한다는 감정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얘기해보고 또 기술에 대해서도 좋아하려면 어플이 그럼 나쁜 거냐 아니면 좋은 거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일까 이런 그런 좀 로맨틱한 SF로 이런 기술적인 얘기도 좀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조알람 어플 개발할 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디자인이나 그런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좀 참여를 하셔서 어플 만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이 누구보다도 청기영 작가님께서 이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응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제작 발표회를
같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질문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예, 중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 유현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전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영화 이 오리지널 시리즈에 등장하는 어플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어플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고 배우분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순전 만화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그렇게 된 소감이 궁금하고 또 이번 현장에서만 느꼈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 전문가분들과 함께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어플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참여를 했고요. 디자인적인 거는 청경 작가님이 좀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이게 좀 고민했던 거는 저희가 되게 서정적이고 로맨틱한 감정이다 보니까 어플 자체가 너무 기계적이거나 좀 가짜 같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디자인을 좀 고민했고, 또 이게 너무 핑크핑크해도 안 되는 게 남자분들도 이걸 들고 울기도 하고 감정도 표현해야 되니까 남녀가 다 들었을 때 좀 로맨틱한 느낌이 둘 다 들도록, 그리고 또 관전 포인트일까요? 그 4년 전과 4년 후에 어플도 조금씩 디자인이 다 달라요. 소리랑. 그리고 좋아하면 울리는 이 조알람 울릴 때 소리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들으셨는데 그 소리도 기억에 남으면서도 좀 설레이는 소리로 그 사운드 디자이너와 함께 좀 오래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성 있게 만드셔서 되려 진짜 전 세계 공개가 되고 나면 누군가가 이 어플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또 내심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 진짜 살면서 한 번 정도 꼭 순정 만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저도 했는데 이번에 주인공이 되셨어요. 소연 씨 어떻습니까? 굉장히 설렜습니다. 처음엔 설렜고요. 근데 순정 만화란 부담감이 더 커서 이게 마냥 이쁘게 보여야 되나 이런 부담감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좀 부질없는 고민이었던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웹툰 자체도 중요하지만 드라마로 옮겨졌을 때 감독님이 생각하는 분위기와 그런 현장에 많이 녹아들려고 노력을 했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오리지널 시리즈는 조금 거칠고 현실적이고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정말 일상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순정만 하고 청춘물이고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정말 일상생활을 살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금 소연 씨가 대표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람 씨는 다른 촬영장과는 다르게 조알람 촬영장만의 특이점 뭐였을까요? 특이점은 예. 일단 진짜 이게 좋아하면 울리는 어플이라는 걸로 이제 진짜 판타지가 아닌 진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그 네, 어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침에 눈 뜨면 그 어플부터 확인해 보는. 네. 그렇죠. 송강 씨는 어떤 점이 특이점일까요? 좀 달랐던 점? 저도 어플인 것 같아요. 어플 하나로 한 사람의 그 희노애락이 다 만들어지니까 그게 특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플을 굉장히 차별점이면서도 특이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 순정 만화의 주인공 세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요.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져 있는데요.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으로 좋아하면 울리는 이제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넷플릭스를 통해서 동시에 공개가 되는데 그 많이 좀 봐달라는 말씀과 함께 끝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송강 씨부터? 가람 씨부터 할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했는데 너무 떨리고 너무 즐거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좋아하면 울리는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8월 22일에 이제 공개되는데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연 씨. 네, 저도 이렇게 이틀 남겨두고 제작 발표를 해서 굉장히 신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굉장히 좀 흔히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고 새로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아하면 울리는 이 새 배우와 모든 배우들 그리고 감독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제작 발표 너무 재밌었고요. 좋아하면 울리는 그 두 분과 함께 너무 재밌고 잘 찍었고 감독님하고도 너무 잘 찍었고요. 8월 22일 날 공개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글쎄요.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또 되게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런 언젠가의 추억과 기억을 떠올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